시몬 경마방송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13일 서울 토요경마 예상방송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흐름은 혼전도가 좀 높습니다. 출전도수도 많이 나왔고 일단은 초반에는 어느 정도 좀 압축 공략이 가능한 경주가 좀 있고요. 중반부가 상당히 혼전이고 후반에 이제 9경주, 10경주가 일정 부분 인기 마필 간의 접전 경주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초반, 중반부 혼전, 후반에 우열, 가려지는 이런 흐름이 예상이 되고요. 자, 오늘 제가 준비된 최고의 승부처는 58, 5경주, 8경주입니다. 5경주, 8경주. 오늘 최고의 메인은 제 8경주고 오늘 아마도 최고의 배당은 5경주에서 나오지 않을까? 저에 따른 판단이고요. 5경주의 A급, 8경주의 A급 메인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승부처는 4경주, 5경주, 6경주의 중반부에 좀 몰려있네요. 4, 5, 6경주, 8경주의 A급, 10경주는 저배당 경주이긴 한데 압축 공략이 되는 경주이기 때문에 저배당 승부 포기할 이유 없습니다. 마지막에 깔끔하게 적중할 수 있는 그런 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000m 레이서 되고요. 1경주의 변수는 발이 3번, 4번입니다. 물론 이제 9번 마필도 마찬가지인데, 자, 과연 이 마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순발력이 좋은데, 어떤 마필이 버틸 수 있을까? 어떤 마필이 불안할까?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고요. 공교롭게도 두손 판타스틱도 그동안에 계속 다습줄에서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선행용 마필한테 유리한 여건이었죠. 라운더 대쉬 4번 마필도 마찬가지고요. 불량주로 포화주로 컴플리트 럭키도 포화주로였습니다. 다 선행용 마필한테 유리한 여건에서 뛰었고 그래서 나온 기록인데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3번과 4번이 내측계 뒤쯤 있긴 합니다만 이 마필들의 뒷심은 좀 불안하다고 봅니다. 기록적인 측면에 메리트도 크진 않겠고 오히려 기본의 능력만 놓고 본다면 임계원 기수가 기승한 9번 컴플리트 럭키 이 마필은 저는 믿고 하고 싶네요. 워낙 주행 심사 때 걸음이 좋았었고요. 데뷔전 때는 이 마필의 능력은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의 성적을 낼 수 있는 그런 하위권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성적의 마필이 아니었고 직전 경주가 이제 이 마필한테는 가능성을 보였던 경주인데 예전 대비 걸음의 여력이라든가 탄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제는 실전 적응을 마쳤고요. 이런 점을 놓고 봤을 때 3번, 4번의 불안 요소를 짚어드릴 수 있겠고 반면에 외곽의 9번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가장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면 2위권에서의 변수가 또 생기는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마필은 바로 이 8번 논스톱 알리 여기에 데뷔전에 임하는 5번 아치 메모리입니다. 역시 이두의 마필의 기본의 능력이 상당히 좋고요. 객관적인 능력평가죠. 실전 경험은 없습니다만 5번 마필 같은 경우에 자, 이 마필들의 객관적인 능력을 놓고 봤을 때 분명히 지구력 부족의 3번, 4번보다는 충분히 뒷심의 경쟁력이 있는 5번과 8번의 기대치를 저로서는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1경주는 분명히 3번, 4번, 9번이 많이 팔립니다. 많이 팔리는데 저는 9번을 믿고요. 이 충마에 대한 의심이 현재는 없겠고 2위권이 상당히 좀 혼전인 건 맞습니다. 그냥 표면으로 봤을 때는 3번과 4번이 세 보이긴 한데 냉정하게 본다면은 그다지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5번 아치 메모리 8번 논스톱 알리 이 뒤의 마필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제1경주입니다. 9번을 믿고요. 저는 5번, 8번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000m 레이서 되고요. 편성은 좀 상당히 좀 약한데 돋보이는 마필이 있습니다. 바로 6번 2000아치라는 마필. 자, 이 아치라는 마필이 이제 성수 목장에서 도입한 시순말입니다. 국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산 마필들이 이제 서서히 배출이 되고 있고요. 시간 참 빠르죠. 어느덧 이제 자마들이 배출이 되고 있는데 앞선의 1경주의 5번 마필도 아치의 자마였고요. 특히 2000아치도
마찬가지로 아치의 자마입니다. 대변의 성적이 상당히 좋았었죠. 준우승을 이렇게 또 모습이었었고, 이마필의 모마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천아치의 모마가 이제 금빛 요곡이라는 마필인데, 이마필의 기억을 한번 되새겨봤을 때는 외산마 4등급에서의 활약을 하고 은퇴를 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전에 이제 실전에서의 성적은 좋진 않았지만 이 목의 혈통 자체가, 이 금빛 요곡의 이 혈통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거는 뭐 아는 사람도 알고요. 자, 따라서 이제 이 마필의 자마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저는 그래서 이 이천아치가 직전에 보여줬던 경주력, 퍼포먼스가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이 마필의 능력을 대변했던 그런 모습이었고요. 자, 공교롭게도 이번에 이 경주는 편성이 상당히 좀 약합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6번 이천아치는 일단은 믿을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의 중마로 손색이었고요. 워낙 편성이 좀 약하다 보니까 2위 거는 눈높이를 좀 낮출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주목할 마필 바로 4번 천지의 빛과 7번 매직주대입니다. 비록 뭐 2위의 마필이 실전에서의 성적은 좀 미흡하긴 합니다만, 항상 이제 편성 대비 능력을 평가해야 되겠죠. 또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7번과 4번 마필의 주행심사 때의 걸음을 놓고 본다면 그에 따른 기대치를 저는 상당히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아직은 이 마필들이 잠재력이 실전에 반영이 안 됐을 뿐이지 점차적으로 나아지겠죠. 실전 적응도 했고요. 자, 이번 경주에 이천아치를 믿고 가는 과정 속에서 2회 마필들은 거의 비능력마이기 때문에 충분히 2위권 도전이 가능한 전력들이 7번과 4번입니다. 특히 4번이 저평가를 받을 텐데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순발력도 있고요. 2대의 마필을 주목을 하겠습니다. 글쎄요, 뭐 2회 마필들의 기회가 주어질까요? 워낙 6번이 강축이기 때문에 뭐 아마도 6번을 놓고 다 그냥 10배 이하로 뚫릴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러면은 압축 공략이 필요하겠죠. 뭐 실전 배팅에서는 좀 압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저는 7번, 4번을 노리는데 9번과 5번 뭐 이런 마필도 된다. 뭐 이렇게 설명드리면은 의미 없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전문가로서는 압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6번을 축으로 해서 7번, 4번을 저도 노리는데 뭐 삼복승식도 있다 보니까 그 외 마필들은 이제 9번 천스타, 여기에 5번 슈퍼아이는 주행 자세가 상당히 좋고요. 기본적으로 발전 기대치는 분명히 있습니다. 스피드도 좋기 때문에 복병만을 일단 안고 갑니다. 복승식 기준으로 말씀드려본다면 압축해야 됩니다. 6번 축에 7번, 4번이 저희 누림수의 추천 마필입니다. 저는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6번 축에 7번, 4번입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서 되고요. 이거는 좀 혼전도가 상당히 좀 있네요. 혼전도가 있겠고 출전 두수가 좀 많다 보니까 전개 축도 상당히 좀 중요할 듯 보이고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할 수 있는 마필 말이 8번 금국화라는 마필인데, 저는 굳이 이번 경주에 선행 전개에 그런 의미 부여를 두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마필 중에 크게 믿음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특히 바로 2번 럭키 크라운 같은 마필을 말씀드리는 건데, 선행을 나서도 제가 볼 때는 1200 장담할 수 있는 마필이 절대 아닙니다. 또한 각질은 틀리죠. 푸른 요정이 12번이고 추입형 마필이고 2번은 선행용 마필이고 내측 게이트 있는데, 각질은 틀립니다만 이 뒤에 마필의 1200m 레이스를 놓고 능력을 평가해봤을 때는 저는 단언컨대 12번이 이긴다고 봅니다. 저는 일단 뭐 2번 마필은 좀 불안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중심에는 말이 8번 금국화입니다. 지난 8월달에 3등, 직전에 준우승이었는데 역시 이 기본의 능력은 거의 불변입니다. 이게 제가 뭐 크게 잘못 보지 않은 이상은 거의 불변이고, 저는 뭐 이 마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왜 이렇게 못 돌았을까, 뭐 인기를 모았던 적도 있었고요. 인기를 왜 모았겠습니까? 뭐 저만 보는 것도 아니고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도 평가를 내렸을 텐데,
그래서 이제 지난 8월 달에 3위 성적이 이제는 드디어 이마필이 적응력을 보여줬구나. 또한 그때 걸음이 남았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직전에 준우승, 배당도 좋았죠. 인기순위 6위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당 경주마별로 기본적인 능력을 꼭 적어놔야 됩니다. 메모를 해놔야 되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마필이 8월 달에 걸음이 남건 3등을 했던 간에 이렇게 잘 뛰었을까? 그러니까 직전에 또 못 믿는 거죠. 다만 이제 이마필의 능력을 평가를 제대로 해놨다면 기대주였다. 능력이 있었던 마필이었다. 그러나 8월 달에 걸음을 보여줬네. 이거는 뭐 당연하게 직전에 노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게 확신을 심어주는 그러니까 힘을 실는 이게 강도가 틀립니다. 거두절미하고 금국화는 일단은 뭐 실전적으로 완전히 맞췄고요. 한 단계 올라섰기 때문에 6등급에서 일단은 믿을 수 있는 그런 맛빌로 추천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금국화를 믿고요. 자, 여기서 이제 주목할 마필 이제 1번 플렉스킹과 7번 엘리트룰주가 직전에 동일한 레이스를 치렀고, 또한 엘리트룰주는 또 10월 달에는 이스트 매직 9번 마필과 또 대결을 펼쳤는데, 이 마필들의 능력을 좀 평가해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1번을 좀 주목을 합니다. 1번을 왜 주목을 해야 되냐면 금국화랑 좀 같은 맥락입니다. 1번 마필도 저는 능력을 상당히 좀 높게 평가했던 마필이었고요. 그동안에는 저의 기대치에 비해서는 성적이 좀 미흡했는데 역시 직전 경주 변화를 딱 보였죠. 분명히 이번 경주는 직전 대비 더욱더 나은 걸음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가능성을 저는 보고 있고요. 자, 이게 이제 12번 푸른 요정이 지난 9월달에 대상 경주를 치르고 직전에 실전을 치렀는데 이 마필은 뭐 데뷔와 동시만 해도 김동수 기수의 호흡이 좋았었죠. 뭐 공교롭게도 그동안에 유승환 기수 교체, 정정희 기수 교체였는데 드디어 이제 본인한테 맞는 호흡, 그러니까 소위 적임 기수, 좋은 호흡을 보일 수 있는 기수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고요. 또한 뭐 대상 경주에 꼴찌를 했지만 이 꼴찌도 값어치가 경험으로 따져본다면 상당히 좀 값어치가 있습니다. 강자와 대결을 펼쳤다는 것은 그에 따른 상당한 전력 플러스의 경험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직전에 그러면 이마필이 왜 부진했느냐? 제가 판단했을 때는 너무 전개가 최외곽이었습니다. 계속 무리한 전개였습니다. 그것도 그냥 외곽 전개가 아니라 그리고 또 그런 전개도 변수가 있었고요. 또 일반적으로 이제 대상 경주를 치르고 난 다음에는 좀 한 템포 쉬어가는 뭐 이런 타이밍도 유추해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직전엔 최악이었고, 자 이번 경주는 뭐 그런 변수는 없겠죠. 또한 적임 기수의 기승, 뭐 이 마필도 혈통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12번 마필도 주목을 합니다. 자, 이 뭐 9번 이스트 매직도 가능권이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8번을 믿는 과정 속에서 저는 2번이 불안합니다. 2번 마필 럭키 크라운이 상당히 좀 불안하고요. 8번은 믿고요. 2번이 좀 불안하겠고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 저는 1번입니다. 분명히 변화를 보일 것이다. 1번, 12번, 9번, 7번 순서대로 추천됩니다. 8번 축에 1번, 12번, 9번, 7번입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익 등급의 1300m 레이스가 되고요. 오늘 좀 이제 저의 첫 번째 승부, 이제 승부 돌입이 됩니다. 그나마 1, 2, 3경주도 아주 이게 저배당 경주는 아닙니다. 혼전도가 좀 있었던 그런 모습인데 4경주서부터는 정말 상당히 이게 난이도가 높아지고요. 자, 이제 4경주는 제가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승부처 정말 기복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위 말해서 꾸준한 맛빌이 있는 게 아니라 잘 뛰었다가 못 뛰었다 아니면 못 뛰고 있는 맛빌들, 소위 말해서 6등급에서는 좀 저평가될 수 있는 맛빌들 간의 경쟁인데, 자 이런 경주는 분석의 그런 나름대로 해법이 있죠. 기본 사이즈가 앞서 있는 맛빌, 최근에 성적은 고만고만하게 보이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기본적인 사이즈가 앞서 있는 맛빌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걸음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 맛빌, 또한 최근의 성적은 아쉽지만 기본적인 능력이 좋은 마필, 뭐 이것도 뭐 기본적인 사이즈와 상충한 그런 표현이 되는데, 자
자, 그만큼 기본의 능력평가가 중요합니다. 뭐 안되는 마필은 안되고요. 안되는 마필은 안됩니다. 단 기본의 능력평가는 좀 저평가가 됐는데 최근에 변화를 보이고 있는, 뭐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이 거름의 여력이 남았다거나 아니면 뭐 스피드가 안 나왔던 마필이 스피드가 좋아졌다거나 뭐 이렇게 분석을 했을 때 그런 마필을 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경주는 일반적인 분석으로 접근해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렵겠죠. 저는 어렵지 않습니다. 충마의 믿음이 상당히 강하고 여기에 최근에 변화를 보였던 마필까지 복귀는 이미 끝났고요. 이미 뭐 안고 갈 수 있는 마필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로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충분합니다. 사경주 여러분들, 자, 첫 번째 승부는 제가 항상 고심을 합니다. A급 못지않게 고심을 하고요. 이 첫 승부로 틀려버리면 이게 맥이 상당히 좀 빠지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합니다. 어렵게 준비를 했고 자신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승부처는 제 4경주입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300m 레이서이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아마도 이번 경주가 거의 뭐 오늘 제가 준비된 승부처 중에 최고의 배당일 것이다. 미리 예고를 드린 바 있었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두 번째 승부처이자 A급 승부처입니다. A급 오늘 58 5경주가 그 첫 스타트의 A급 승부처 됐고요. 저는 거두절미하고 배당을 노리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의 변화를 저는 지켜봤고 분명히 호전만 되라. 뭐 많이 보여줄 필요는 없다. 많이 보여주면은 배당만 떨어지지 저한테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조금만 보여주고, 그러니까 호전의 기미만 보여주고 거리만 줘주면 된다.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상대성인데 이 상대성은 이미 뭐 능력평가 끝났기 때문에 다 검토된 부분이고요. 거리가 좋아졌습니다. 직전에 변화를 미세하게 보였고요. 이번에 절대적인 승부 타이밍으로 보여집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자, 이 5경주가 오늘 준비된 뭐 총 10개 경주 중에서도 그렇고 제가 준비된 승부처 중에서도 그렇고 가장 높은 배당이 나오지 않을까. 배당이 높아서 솔직히 말해서 쫄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배팅의 분배는 좀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액수가 좀 커지면은 배당이 좀 높았을 때 나름대로 솔직히 좀 쫄리는 감이 없잖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고배당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장리 문고리 잡듯이 그렇게 분석하는 건 아닙니다. 확신을 가지고 분석했고요. 뭐 제 적중 내역을 보면 고배당 적중 경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경주에 다 쫄 것 같으면 추천을 못 드렸죠. 자신을 가지고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냥 뭐 로또식으로 그냥 뭐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런 게 아니고요. 확실한 분석을 통해서 준비를 한 만큼 여러분들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저랑 같이 한 배를 타실 분 오늘 A급 승부에 모시겠습니다. 자, 5경주 오늘 준비된 A급 승부처입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200m 레이서 되고요. 이거 연타로 승부처로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상대 혼전도는 있고요. 저는 이번 경주에 기승기수가 변수로 볼 수 있는 마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기승기수로 변수로 볼 수 있는 마필이 많이 있고 또한 이제 뭐 최근에 전개가 좀 불리했던 마필도 몇 두가 눈에 띄고요. 뭐 저번에 이제 이번 경주는 제가 인정할 수 있는 능력망간의 접전으로 보여지는데 5두의 큰 틀에서는 크게 벗어나질 않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의 예상과 다른 예상제 예상을 보더라도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데 이게 어떤 마필을 믿고 가느냐가 가장 핵심인 경주입니다. 그 부분이라면은 여러분께 그 부분이라면은 추천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마필을 꼭 믿으십시오. 이 마필의 능력에 앞서 있고 최근의 컨디션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 마필을 믿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경주에 완성된 퍼즐은 현장에서 체중 체크까지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부분까지 완벽하게 파악이 된다면 좀 더 힘을 실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뭐 제 몫이 되고요. 오늘 연타 승부처이긴 한데 세 번째 승부처 자신있게 준비된 6경주가 세 번째 승부처입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400m 레이스. 뭐 이번 경주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나마 제가 볼 때는 좀 저배당이 유력한 그런 경주로 보여지고요. 자, 이번 경주가 좀 흥미로운 게 분석의 시각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분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번은 최근의 경기력도 어마무시하게 좋고 능력도 사이즈도 앞서 있는데 이 늘어난 부담 중에가 인정할 것이냐. 또 공교롭게도 이마필이 질주대로가 체구가 작습니다. 과연 57을 보고하겠느냐. 뭐 이걸 인정하고 들어간다면 좀 더 쉽고요. 여기서부터 이걸 인정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게 완벽하게 예상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경주마의 분석의 시각이 또 틀려지는데 이마필은 그렇고 또 하나 얘는 이제 11번 청산가세가 비록 김하영 기수가 기사하긴 합니다만 최근의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기록도 좋고요. 근데 외곽 게이트 이마필 놓고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과감하게 이런 시각도 있겠고 8번 바디스타는 추임력이 좋은 마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번 경주는 해당 경주마별로 그 평가가 상당히 상반되게 나눠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2뒤의 마필의 능력이 한참 앞서 있다고 봅니다. 전개도 좋고요. 일단은 4번 저는 믿습니다. 마체가 왜소하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는 승급전 늘어난 부담 중량 상당히 예민합니다. 이거는 부담이 높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라고 했던 말이 제가 뭐 하루에도 한 10번은 더 합니다. 그렇게 부담이 좀 인색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번을 인정한다는 거는 이마필이 마체는 좀 왜소하긴 합니다만 근성과 이런 거 상당히 좋습니다. 뭐 예전에 56을 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56kg이죠. 우승을 했던 그런 추임력이었고요. 크게 부담 중에 민감한 마필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잣대는 사이즈가 월등히 앞서 있습니다. 사이즈가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을 제가 믿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그러면 두 번째는 록파이터죠. 3번. 저를 믿고 여러분들 4번, 3번 일단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자, 차선책으로는 이제 8번 바디스타가 최근에 추임력이 상당히 유리한 또는 추임 여건에서는 능력 발휘가 기대가 되는 그런 마필이고요. 소대에 말씀드렸듯이 11번 청산가세는 절대 뺄 수는 없습니다. 놓고 가기는 좀 불안한 요소가 있는데 김하영 기수라서 아니면 외곽 게이트라서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최근의 경주력은 한껏 물이 올랐습니다.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저는 이제 복병 마필은 1번 수아라 바바 하정원 기수가 이제 이준철 조교사가 마방을 개업한 지는 얼마 안 됐죠. 정말 이준철 조교사의 최고의 블루칩은 문세영 기수, 최범현 기수, 하만식 기수, 박태정 기수 아닙니다. 하정원 기수입니다. 정말 이 하정원 기수가 48조 마방 연결이 정말 좋고 이건 상당히 좀 승부가 되네요. 그래서 일단은 1번 수아라 바바도 이번 경주는 가능권에 둘 수 있는 마필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될 것 같고 저것도 될 것 같고 이거는 의미가 없죠. 좀 더 간단 명료하게 솔직히 말해서 뭐 틀릴 때 틀리더라도 이렇게 압축을 해야 됩니다. 뭐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뭐 맞춰도 남는 거 없고 뭐 틀리면 잃고 맞출 때 제대로 틀릴 때도 정말 제대로 이게 맞고요. 자, 따라서 7경주는 4번을 저는 무조건 믿습니다. 3번 동반이상 유력하게 보고요. 여기에 8번 바디스타 올라올 여지는 있습니다. 11번 청산가세 1번 수아라 바바까지 가능권에 두면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외선마 4등급의 1400m 레이서 되고요. 정말 이번 경주는 제가 이 한두의 마필을 정말 완벽하게 저는 분석을 했다고 보고 1400의 거리에 전개 시뮬레이션도 한번 돌려봤고요. 여러 번 돌려봤습니다. 이번 경주를 제가 A급 메인으로 그래서 지정한 이유가 있는데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간단 명료하게 한 마리 한 마리 특징을 여러분께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A급 메인이기 때문에 1번 야무진 독도는 언제든지 일을 낼 수 있습니다. 이마필은 출발이 문제지 뒷심의 완성도는 상당합니다. 이번 경주도 일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분명히 능력은 있고요.
이번 히든 돌풍은 능력은 가장 셉니다. 부담 중량이 관건. 3번 돌격 앞으로 5세 맞비인데 최근의 경기력 나쁘지 않습니다. 직전에 여력이 남았습니다. 4번 대본 피닉스 최근에 조금씩 아쉬운데 등짐이 가보여졌고 단독 선행 찬스입니다. 5번 탭다운은 요마필로 기본적인 능력은 좋지만 아직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할 듯 보이고요. 6번 노래파워는 제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안 되는 마필입니다. 7번 제이수군주 마찬가지로 히든 돌풍과 마찬가지로 능력은 앞서 있는데 부담 중의 관건입니다. 8번 일보 등천 이 마필도 평가 유보입니다. 안 됩니다. 9번 피버딘이 약간의 기본 있지만 52.5의 부담 중량 무시할 수 없습니다. 10번 네이스 로열 공백기 이후에 빠르게 정중해 있고 정말 최근의 성적, 걸음, 부담 중량 다 좋습니다. 11번 강남맨 평가 유보합니다. 12번 유니콤브라보 직전에 탄력 월등했습니다. 단 부담 중의 관건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 8경주의 한두한두를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저는 완벽하게 분석이 됐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심에서 A급 메이로로 준비를 했고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여러분께 또 자신있게 공지를 드릴 수 있었던 그런 자신감도 생긴 겁니다. 확실하게 준비를 했고 전개 시뮬레이션까지 돌려봤습니다. 제 머릿속에 그리는 전개 분명히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 준비된 A급 메인은 제 8경주입니다. 9경주입니다. 왜 3번 3등급에 1200m 레이스가 됐고요. 이번 경주는 좀 압축 공략이 가능하네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9경주, 10경주는 좀 저배당 이력을 합니다. 10경주는 제가 마지막 승부처로 준비를 했고 자, 이번에 9경주에 먼저 살펴볼 맛빌이 2번 마이티붐과 5번 프리맥스입니다. 물론 이제 1위의 맛빌은 좀 차이가 있는 게 프리맥스는 최근에 약간의 기복을 보였지만은 예전에 3등급에서 우승과 준우승과 3등의 성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검증된 맛빌이었는데 최근에 부진했다가 직전에 잘 뛰었고요. 준우승이었죠. 마이티붐은 최근에 꾸준합니다. 여전히 잘 뜁니다. 단 이 맛빌은 3등급의 경주 경험이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봤을 때 직전에 프리맥스도 포화주로의 1400을 1분 26초 8에 뛰었습니다. 당시의 부담 중량이 54.5kg고요. 비교해볼까요? 마이티붐 같은 경우가 직전에 1200이긴 했습니다만 포화줄에서 1분 12초 8이었습니다. 당시의 부담량이 54였습니다. 거리가 좀 틀릴 뿐이지 이뒤의 마필의 거리 대비 환산을 했을 때 다 호기록이었습니다. 부담 중량은 프리맥스 0.5로 더 집어줬고요. 단 과거에 왜 3마 3등급의 성적이 좋아서 레이팅이 한껏 높아졌던 프리맥스는 무려 이번에 58kg를 집어줬고요. 반면에 아직은 3등급의 경주 경험이 많지 않은 이번 마이티붐 같은 경우에는 54.5, 0.5밖에 안 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경험은 5번이지만 2번이 유리하다. 2번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레이스로 추천해드릴 수 있겠고요. 5번은 너무 높습니다. 저는 뭐 이마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뺍니다. 저는 여러분들 5번 맛필 9번 글로벌 신화도 직전에 승급전 상당히 잘 뛰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부담량이 좋고 또 여러분들 이번 주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번 주에 부경에 코리아 로크스 대상 경주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서울 대표마들이 몇몇 대표 기수들 또한 이번 주에 서울에서 기승을 못합니다. 부산에 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뭐 최범영 기수라든가 뭐 이번 경주만 놓고 보면은 하만식 기수라든가 임기원 기수라든가 다비드 기수라든가 뭐 이런 기수들 좀 더 세게 볼 필요는 있습니다. 기수의 역량 차이가 있는데 몇몇 잘 타는 기수들이 부산에 가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능력 기수들을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가이드로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고 자 그래서 이제 9번 글로벌 신화는 53의 부담 중량이면 저는 뭐 충분히 승부가 된다고 보고요. 3번 샤크장이 직전에 깜짝 활약이었습니다. 뭐 초반부터 선의권이 딱 붙으면서 종반까지 끈끈하게 버티네요. 정말 제가 볼 때는 김기배 수가 너무 잘 탔고 다만 이제 부담이 좀 늘긴 했는데
이 변화는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은 변화의 가능성이 충분한 4세 마필밖에 안 됩니다. 예전에 샤크장의 기대치라면은 뭐 진즉에 2등급 가 있어야 됐죠. 무시할 수 없고요. 자, 여기 이제 4번 장상골드가 선행 선입 추입이 다 되는데 직전에는 월등하게 추입력을 발휘하면서 걸음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아쉬웠죠. 초반에 좀 더 잘 뛸 걸. 초반에 좀 더 붙어줬으면 됐겠죠. 자, 이거는 뭐 결과론이지만 어찌됐든 간에 4번 장상골드는 일단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전에 걸음이 좋았고요. 11번 컴플리트 캡틴이 은근히 조금 저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요마필이 공백기도 좀 길고 그 다음에 3등급에서의 경쟁력도 아직까지는 검증 단계에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컴플리트 캡틴의 능력에 1200거리면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국산 마필이 합니다만 이 마필도 주목을 합니다. 자, 그러면 구경주는 2번 강추계, 저는 9번 4번을 강하게 믿습니다. 2번 마필 강추계, 9번 4번을 강하게 믿고요. 안고 할 수 있는 마필들이 11번과 3번입니다. 2번 추계, 9번 4번 안고 할 수 있는 마필들이 11번 3번입니다. 10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700m 레이스. 자, 오늘 준비된 저의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제가 9경주 10경주는 이변은 없습니다. 크게 이변은 없는데 저배당이 가능하다. 저배당 승부도 된다고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은근히 이게 결과론적인 거고 혼전도가 있습니다. 이게 가능성 있는 마필들이 몇 두가 눈에 띄기 때문에 이 마필들의 정리가 중요하고요.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확실히 지우고 확실히 안고 가는지를 이게 정말 중요한 경주가 바로 이번 10경주입니다. 지울 수 있는 마필, 안고 할 수 있는 마필 이거를 확실하게 구분을 해야 되고요. 뭐 이런 구분이 확실하게 된다면은 글쎄요, 뭐 배당 방어이긴 합니다만 배당 마필까지도 가능권해 줄 수 있는 경주고 물론 주력 마권의 임팩트는 저는 강할 것으로 믿습니다. 믿어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 경주 큰 배당은 아닌데 확실하게 적중을 통해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준비된 마지막 승부처는 제 10경주에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는 오늘도 뭐 알차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지난주는 제가 서울 경마 조금은 예상이 좀 아쉬웠는데 특히 1호 경마 정말 나름대로 잠을 좀 못 이뤘던 한 주였습니다. 자, 이번 주에 그 소력 만회를 위해서 두 번 실수 없고요. 정말 최선의 준비를 한 만큼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저 또한 기다리겠고 그에 상응할 수 있는 보답할 수 있는 예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성원이 저한테 힘이 됩니다. 15금 경마TV 예상방송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욱더 좋은 내용으로 매주 주말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